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우리 소장님이시죠? MC 장원님 어서 오세요. 네, 시사 전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분을 더 섭외하셨더라고요. 네, 저 몰래.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니고요. 네. 네, 우리 한겨레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도 아닌데 무슨 네. 일이십니까? 아, 네. 뭐 아무 때나 오려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자세예요. 네.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뭔가 좀 가짜 뉴스 네. 짚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시상신소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딱 우리가 좋아하는 네.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가장 맞습니다. 알맞게 보도했던 주제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시는 네. 김한 기자님을 이렇게 제가 직접 모셨고요. 네. 그 자꾸 이렇게 뭐 또 제자리를 침범하려고 또 네. 위협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가끔 있어요. 네. 예.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눈에 욕심이 보입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열심히 이 주제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김한 기자 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뭔가 일부 언론에서 뭔가 부채질을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면은 지금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명칭부터. 네. 합의된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언론들이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네네. 가입돼 있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특정 질병의 증상을 다루는 뉴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가를 세계적으로 합의하는 규정을 내놨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피해야 할 대목이 뭐 지리적인 위치,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동물이나 음식의 종이 들어간다든지 네네. 이런 정보가 들어갈 경우엔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과 혐오를 만들어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한겨레 신문은 이제 일찍부터 그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도 제가 포털을 좀 봤습니다만 그 특정 단어, 중국 우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뉴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짚어주실 것 같은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했을 때 네네네. 가짜뉴스 관련된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거의 그때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짜뉴스가 많아졌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요 주제와 관련한 가짜뉴스. 근데 이게 워낙에 미확인 질병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약간 상식이라든지 네네.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언론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서 이제 기각되거나 공론의 장에서 걸러지기 마련인데 제가 엊그저께부터 이제 양일간 이 가짜뉴스를 들여다본 결과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좀 부정확한 정보를 제외하고 악의적인 선동이나 혐오를 담고 있는 가짜뉴스 종류가 최소한 30여 가지 정도, 아, 30여 그래요? 종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고 종류별.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띄워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데려올 거다라는 네. 뉴스가 알려진 게 이제 27일인데요. 네네. 이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짜뉴스의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과거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컨테이전이라는 2011년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인데요. 네네. 이 영화 내용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자 이 불안 전국을 틈타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네. 이를 또 개인의 이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비슷한 경험이 저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그렇죠. 이 네. 메르스 때 퍼졌던 가짜 뉴스들 사례를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이 메르스 때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메르스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사안이고 네. 가짜 뉴스가 뭔지 다 판별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보시면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이 메르스 들면? 당시에 이 확산 초기에 한 평택의 결혼식장 사진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떠돌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놀라웠던 이유가 네. 이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하객들은 물론 신랑 신부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는데 연출된 사진이었습니다. 아. 한 웨딩 업체가 그냥 네. 이벤트성으로 재미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네. 이게 실제 평택의 결혼식 사진인 것처럼 떠돌았었고요. 공포를 조장하는. 네. 그리고 또 한 언론에서 영화관이 텅텅 비었다며 텅 빈 이 객석을 찍은 사진을 네. 기사에 올렸는데요. 이것도 연출된 사진으로 나중에 판별이 판명.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초창기에는 관객 수가 좀 줄긴 했지만 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극장을 찾았던 관객 수는 더 늘었었습니다. 오히려. 예, 네. 그냥 이때 영화가 재미없었던 걸로 예, 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군대 연인을 보낸 분들이 네. 자주 이제 애용하는 카페에서 네. 이 메르스에 걸리면 조기 전역한다라는 아. 또 기억나네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말 예. 희한한 소문 많았네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메르스에 걸리는 것보다 건강하게 그냥 전역하는 게 나을 텐데 네. 예, 이런 소문이 퍼졌었고요. 이때 당시에 군인 중에 메르스 확진자는 완치됐고요. 네. 공군 원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달랑 한 명. 그런데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뉴스도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가짜 뉴스 전문가 김한 기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분류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중적으로 지금 입말로 돌고 있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들을 한 5가지 말씀드리면 네. 뭐 인천에서 폐렴 그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SNS상에서는 지하철 건대입구역에서 중국인 확진자가 쓰러지는 영상 조회수 굉장히 높은데요. 네네네. 네, 술에 취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확진자였나요? 고향에 이제 고양시에 방문했다라는 게 알려진 이후에 네. 뭐 스타필드의 어떤 매장들을 다녀갔다. 맞아요. 뭐 그런 이런 뉴스도 얘기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네네. 이것도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분은 거기 안 간 걸로 네네. 확인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실제로는 중국의 폐렴 감염자가 9만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이제 네, 그 확인 안 되는 사실들. 가짜 뉴스들.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게 굉장히 어저께 이제 강타한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인데 뭐 눈만 쳐다봐도 감염. 네. 네, 요게 그 있었고. 압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는 줄 알고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공항 사진도 보면 이제 공항에 이제 물안경을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사진으로 찍혀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그 기침으로 인해서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눈 점막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이상, 네. 그러니까 눈에 대고 기침을 하지 않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만 마주쳐도 전파가 되는 것처럼 또 알려졌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가장 돌고 있는 건 음모론적으로 돌고 있는 건 이게 이제 중국이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다가 네. 유출된 거다 바이러스가 이런 얘기들이. 어쩌다가 그런 뉴스까지 네. 나왔습니까? 이거 네.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가짜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압축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네. 거예요. 중국이 그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우한에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다. 네. 근데 그 부분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춘절을 이용해서 인구 이동이 빈번한 시기에 한 거다. 근데 이게 어떤 논리를 튀어버리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기획한 국제 범죄가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국제 범죄에 왜 우리 정부가 공조를 해서 우리 자국민을 데려오고 거기에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행위를 하느냐라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 논리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워낙 이 질병에 대한 확인된 정보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공연해. 사람들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심리들이 굉장히 좀 자극을 하면서 또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실제로는 이게 그렇대라는 것들로 해서 굉장히 좀 쉽게 설득을 돌고 있습니다. 하는. 네, 제 지인분께도 네. 께서도 이런 주장을 또 펼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생화학 무기라고 하기에는 치사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이렇게 약간 확증 편향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실패했다고 지금 오히려 단언까지. 전파력 같은 부분은 네. 전파력, 그러니까 WHO가 확인하고 있는 전파력 부분은 이제 뭐 사스나 메르스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조금 낮은 네네. 정도로고 이제 치사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3% 정도가 되는 네네.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를 모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 뭐 예를 들어 좀 자극적인
뭐 어떤 뉴스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긴 아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일종의 좀 혐오를 조장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네.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우연히 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해서 심지어.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가짜 뉴스를 내가 볼 가능성은 제가 가짜 뉴스를 취재하면서 느낀 결론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가짜 뉴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학인 질병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혐오, 불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혐오와 불신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짓는 형태의 어떤 순환고리를 네. 띠고 있거든요. 정치로까지.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부가 왜 자국민을 데려오느냐 이런 네. 논리에서도 그런 이제 그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고 이게 뭐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뭐 중국인 출입 금지를 붙인 상점들이 네. 등장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중국인이 있는 곳에 배달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노조의 성명도 나오기도 네, 네, 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혐오의 회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네, 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들이고 한국형 가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소수자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이런 계기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 사회적 난민처럼. 약자들, 네, 예전 네. 난민처럼.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정보를 차단한다던가. 네네. 네.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든지 인권의식이 무디다든지 이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확인되지 않은 질병. 그리고 이 질병은 바로 이제 공포인 거잖아요. 네네. 내가 만약에 감염될 경우에 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사실 가짜 뉴스가 창궐 하기에는 최적화된 조건 중에 네. 하나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 세계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국가로서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일본이나 미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전 세계 보내고 자국민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댓글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띄운다라는 소식이 먼저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에는 굉장히 이제 역시 미국이다. 소위 말하는 선풀. 네, 네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 만에 이제 그 한국도 전 세계를 띄울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 네. 굉장히 악플 일색이거든요. 참 이상하네요. 제가 한 8,000개 정도 악플 달린 기사를 읽어봤는데 악플들을 8,000개? 네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비율이 90% 정도가 일방적인 비난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누가 어떤 동기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나 기획이 없이는 네. 그런 형태의 일방적인 그 반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공론장의 지금 환경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장관님이 보셨던 가장 황당한 뉴스, 가짜 뉴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 뉴스를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네. 더욱 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김한 기자가 언급했던 전 세계로 입국할 교민들 관련 뉴스가 특히나 더 그런데요. 이 당초 격리 장소로 천안이 고려가 됐을 때 네. 총선 출마자들이 소위 지역 장사를 하면서 아. 충남이 봉이냐 이런 선정적인 정치 구호로 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네. 다시 아산 진천이 거론이 되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아닌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로 옮겼다. 또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한 이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우한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하니까 그게 좀 불만이었던지 이름이 같은 맥주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도 네. 제발 우리한테 바이러스 관련 질문하지 말라고 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면서 맥주 회사랑 싸우자고 하는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확인해 본 결과 민경욱 의원이 인용한 그 트위터 계정은 가짜 계정인 것으로 가짜 계정이에요.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경욱 의원이 낚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또 다시 국민들을 낚은 거죠. 네. 네. 하지만 민경욱 의원은 그에 대한 사과나 정정 한마디 없었고요. 지속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는 전 세계 이 투입을 심중해야 한다는 등 네. 그 신중한 접근보다는 좀 혐오와 불안을 부추겨서 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발언만 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1349번님, 불안감이 가짜 뉴스를 맹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고, 0791번님, 저희 아들이 한 달 전에 키즈 카페를 오픈했는데, 인천 이야기 나오니까 손님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가짜 뉴스 정말 화가 나요. 기자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그리고 2195번님, 간염자,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이런 문자가
피싱 사기 문자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한 기자, 이런 가운데 기성 언론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기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난보도준 측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각 언론사에 아마 다 비치가 돼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고 내가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네. 이 보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가짜 뉴스들의 숙주로 언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할 지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과거 메르스 때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정보를 제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져서 가짜 뉴스가 성행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네네. 정부와 보건당국은 좀 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더욱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국민들이 또 따라주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사흥신소 MC 장원 그리고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